네, 오늘 주제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요. 먼저 닥터의 경고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교수님의 닥터의 경고입니다. 네. 오전에 외출하는 당신 경고합니다. 이게 오늘 제 첫 경고입니다. 교수님, 저희 방송이 이제 오전에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알레르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주로 환절기 때 그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합니다. 그 뭐 진먼지 진드기도 그렇지만 특히 그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데요. 또한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꽃가루 중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흔히 꽃 하면은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무 꽃가루.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오리나무, 참나무, 삼나무 그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 꽃가루들 이런 그 자작나무까지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가루들이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분무하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 외출할 때는 꼭 그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그 꽃가루가 분무할 때 그 비반하고 그럴 때 문제점이 아침에 아주 많이 이게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주로 오전 한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런 그 꽃가루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오전에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또한 이런 꽃가루가 비 오거나 그런 날씨보다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히 따뜻한 날에 외출할 때는 꼭 그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는 게 좋고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나무 많은 동네에 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는 것 같은데 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온다는 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분 좋게 환기했는데 알레르기 질환 있는 분들은 6시부터 10시 사이는 피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 중에 옛날엔 피부만 있었는데 요즘 막 비염이 생겨서 옛날보다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 꽤 되더라고요. 네, 주변에 저도 뭐 코감기 있으신 분들 보면 알고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다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두 가지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코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교수님? 실제 외래로 이제 오시는 환자분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감기로 알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보게 되면 결국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알레르기 비염보다는 그 감기에 걸리면 어떤 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초기 증상은 거의 똑같아요. 재채기, 콧물, 코 막힘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 열이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전신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감기는 대부분 증상이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은 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이게 계절마다 반복이 되죠. 그런 그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고 감기는 처음에 시작될 때 맑은 콧물이 시작이 돼서 조금 끈적끈적한 콧물로 바뀌었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이 맑은 콧물, 어떤 재채기, 코막힘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이게 환절기마다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정말 궁금했던 게 알레르기 비염이면 막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근데 코가 막혀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아니 콧물을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면 되는 건데 왜 코가 막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다 빠지면은 이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왜 리필이 계속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막히는 점도가 거예요? 있고 막 끈끈하고 막 점도 있는 콧물이면 코 막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알레르기 질환이 그냥 맑은 콧물이 물처럼 줄줄 흐른단 말이에요. 네. 코를 막히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왜 막히는 희한하네요. 걸까요? 네, 제가 그 이유를 저 코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안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정상이라고 써 있는 게 그 정상 코의 그 코 안의 모습이고 다 왼쪽 코를 찍어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 안에 색깔이 약간 좀 핑크색에 가깝게 좀 아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도 있네요. 예, 코 안에 어느 정도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오른쪽 두 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코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왼쪽보다는 더 좀 색깔이 연해져 있죠. 네. 그런 연한 색깔을 보이고 코 안에 맑은 콧물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코 안에 콧물이 증가하면서 역시 코 안은 부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콧물과 코막힘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빈 공간도 줄어든 거 맞죠? 예, 훨씬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 오른쪽을 왜 내느냐면 이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되면은 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색깔은 아주 짙은 적색에 가깝게 보이고 있죠. 빨개졌어요. 예, 그리고 또 콧물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런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 오른쪽과 같은 비염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콧물보다는 코 막힘이 더 이제 우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재채기 콧물을 많이 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주로 코가 막힌 거로 호소해서 오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전형적인 거에서 나이가 들에 따라 가지고 이런 코 안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 변화를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정하기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15년째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전윤희 씨. 그런데 자꾸만 재채기를 하네요. 혹시 감기일까요? 제가 비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비염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지금 한 15년 전부터 비염이 되게 심해졌어요. 원인은 알레르기성 비염.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하는 간단한 옷 정리도 콧물과 재채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집에서는 이렇게 옷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면 어쨌든 먼지가 날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먼지를 맡으면 비염이 더 심해져서 계속 재채기하고 콧물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안일 같은 거 하는 게 좀 힘들고 너무 콧물이 많이 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까지 아픈 거예요. 집안일을 할 때마다 심해지는 증상.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분무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높이고 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집안일도 무사히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뭔가를 들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비염을 다스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 바로 코 세척입니다. 생리식염수를 한쪽 콧구멍에 넣어 다른 쪽 콧구멍으로 흘려보내며 콧속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 효과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비염이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한번 하고 나면 2-3시간 좀 코가 좀 깨끗이 씻겨 내려가서 상쾌해지는 느낌인데 제가 이제 비염이 심할 때는 저런 걸 해도 그냥 그때 바짝 그 순간뿐이지 코가 여전히 막히더라고요. 노력해도 반복되는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비염은 완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음식 같은 것도 비염이 좀 좋은 음식 같은 게 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 사례자분의 일상을 보니까 그동안 생활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네. 마지막 질문이 와닿았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완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미리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자가 진단하는 당신 경고합니다. 자가 진단하는 분들께 경고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례자분의 경우를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네.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인지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병원을 방문하셔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물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원에 방문하면 저희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검사를 하면 저도 모르는 알레르기 질환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 검사 방법이 어떻게 돼요? 네, 알레르기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노출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피부 시험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알레르기 피부 시험에서 흔히 쓰이는 이런 시약인데요. 이렇게 생긴 알레르기 시약 물질을 피부에 노출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몇 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통안에요? 지금 이것은 한 50여 종 되는데요. 알레르기 물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생방송 전에 그래가지고 그중에 몇 개 대표적인 것만 서태훈 씨한테 지금 해봤잖아요. 예. 탈에 다 했다면서요? 좀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실은 방송 초반에 저는 알레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네. 굳게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검사 테스트가 이제 올라오는데 전 몰랐거든요. 어요 보시면은 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 팔에 하신 거예요? 자, 오른쪽 팔을 오른쪽 보면은 팔에? 모기 물린 것처럼 오, 네. 빨개. 예, 빨개요, 제가 이쪽 팔이랑 진짜. 비교했을 때 보이시죠? 빨개요. 오,
자, 요게 지금 좀 특히 가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까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저도 몰랐던 꽃가루 알러지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고 진먼지 알레르기도 한 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몇 가지 해주신 거예요, 서태훈 씨요? 네, 지금은 8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의 흔한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지금은 진먼지 진드기와 함께 쑥꽃가루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있습니다. 네, 팔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비교하려고 주사를 살짝 놓은 게 맨 위에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예. 비교하는 곳이고요. 예, 그거보다 커지면 더 문제라고. 예, 여기가 예, 지금 거꾸로 보기에도 봐요? 예.